지금부터 2019 대한민국 명상포럼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명상총협회 기획조정실장 임동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삼기율을 봉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명상총협회 협회장 각산 스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3년 동안을 곁에서 인사드리고 하면서 제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머리로 배운 것은 잊어버리거든요. 일생에 다음 생까지 아마 제가 이 마음 가진 것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산에서 수행할 때는 산성들은 좌탈인망 앉아서 죽어버려야 됩니다. 나와서 포교를 할 때는 길에서 나는 죽겠다. 이제 길에서 원적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주어진 대로 하는 것이 선이구나. 중생계를 향할 때는 중생이 원하는 바가 뭐고 시대가 원하는 바가 뭔지에 맞춰서 가야 되지. 현실에 적응되지 않으면 법이 아닙니다. 법이 현실이 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현실에 맞추시구나. 길에서 나는 죽겠다. 해자 걷자 큰 스님께서 직접 모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 참불선언하고 바로 옆에 계신데 말씀도 없으십니다. 잠시 뵐 때 3년 동안 명상주도협회에 부족한 제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 속에 훈섭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정과 스님을 필두로 참석하신 스님들과 그리고 한국명상총협회 이시영 박사님을 필두로 해서 내외 기분들이 앞에 계십니다. 이분들께 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불, 행동은 안 되면서 입만 붙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각폼입니다. 폼 잡는 데는 제가 대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명상 포럼 이 귀중한 시간에 각자 모신 분은 최고라는 분을 제가 모셨는데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분야의 최고분이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명상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참선 지도자 협회가 이제 저희들 8정도를 기점을 둔 참선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고성, 산성이자 고성이신 봉암사 정명 큰 스님을 필두로 해국 큰 스님, 그 다음에 수자회 상임 대표 오늘 오후에 이제 여러분 법어설 하십니다. 의정 스님 등등, 그리고 산속에서 이제 오로지 수익만 매진하시는 선성들,
그리고 제가에서 나름대로의 명상 마스터급이 모여서 참선 지도자 협회를 결성해서 이제 참선 아카데미를 잘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삼성 같은 기업에서 이제 명상 프로그램을 이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가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캔슬이 됐죠. 문제가 생기면 답이 있는 것이 철학이고 바로 요 진리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뭐지? 살펴보니까 그렇다라면은 저는 이런 성복만 있고 머리만 깎았지 사람이에요. 국민을 위한, 행복을 위한, 국가를 위한 일을 가르침을 받았고 그 길로 나가는데 종교라는 색채 때문에 안 된다면은 여러 종교, 개신교, 유교를 또 천주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포함한 그 분야의 최고 권위가들이 모인다라면 어떻게 했는가 해서 한국명상총회회를 결성을 지난번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참선만이 아니고 지금 일반인에게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뭔가 해서 대한민국 명상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면서 종교라 생각합니다. 신앙은 존중하되 종교가 진리로 나가기 때문에 종교는 철학이자 과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종교를 떠나서 정말 이 명상은 과학이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을 방향을 제시해 준다 생각합니다. 혹시 너무 짧게 준비하고 시작하다 보니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저도 이제 6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실력 있는 명상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참선아카데미 총동문회장이시고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신 김순철 회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한민국 명상 포럼을 개최해 주신 한국명상총협회 회장이신 각산 참불선언 선원장님과 참선 및 명상에 대해 소중한 가르침을 주실 해거 큰스님, 의정 큰스님, 이시영 박사님, 전영수 박사님, 조효남 박사님을 비롯한 큰 스님들과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국내 명상의 격을 한 단계 높이고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께 최고의 명상 수행법을 익히고 명상의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상은 그 수행 방법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명상의 바른 수행 방법 그리고 명상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명상 포럼에는 최고의 수행자이신 스님들과 국내를 대표하는 명상의 대가 전문가들께서 참석하시어 최고의 명상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참선이라는 수행법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 수행 방법의 우수함과 가치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하지만 현재 명상 수행법은 우리나라나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 속에 숨겨져 있던 참선 수행, 나아가 명상 수행법을 보다 넓게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명상대전은 바로 이와 같은 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오늘 포럼이 일생일대의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스승님들을 만난 인연으로 참선 수행 및 명상 수행의 질평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고 항상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명상 포럼의 큰 문을 열어주실 큰 어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선의 조실이시자 탄어기념박물관 이사장 해거 큰 스님의 입제 법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학리적인 것을 체계 있게 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명상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지금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명상이 무엇인지 좀 더 발심을 해서 큰 명상 수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포럼이 열려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젊은 이게 각산 스님이 이와 같은 큰 원력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30년을 넘게 명상만 지도했다, 이렇게 명상 지도한 시간만 30년이 넘습니다. 근데 처음 명상을 이렇게 지도해 보니까 명상 지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명상 지도가.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수없이 온갖 방법을 다 택해서 해보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 우리가 명상이 왜 필요한가, 명상을 왜 해야만 되는가, 여기에 한번 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고 지식을 갖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래 대학 졸업자가 세계에서 제1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는데 그렇게 대학 졸업자는 제일 많은데 전체 우리가 사람 사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은 왜 그렇게 여기저기서 부딪힘이 그렇게 많고 갈등이 그렇게 많고 사람 개개인들이 왜 그렇게 더 이게 분노가 많고 하는지 한번 이게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때인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보십시다. 지금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으로서는 세계에서 제일인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것을 창작해내는 것은 세계에서 따라가질 못해. 지금 일본 같은 나라는 노벨상을 무슨 17명이 타고 뭐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 보고 듣고 배운 것을 100개 쓰는 것은 너무 잘하는데 그걸 가지고 깊게 연구하는 것을 너무 안 했다 그러네요. 깊게 연구하는 것이 너무 지금 뒤처져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종교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를 한 단계 향상시키려고 한다면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더 깊게 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은 그 노력이 바로 명상이다. 이래서 명상을 우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참선하는 거 이거 지도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옛날 제가 젊었을 때게 옛날 어른들 이렇게 사시던 모습, 이런 걸 한번 돌이켜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정말로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제가 얼른 떠오른 것이 지금 여기 와서 명상하니까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싶은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대은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학자로 아주 알려져 있는 스님이신데, 그런데 그 스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을 갔는데 그것도 살인죄를 누명을 쓰고요. 그렇게 면회를 간 스님들이 스님 그거 바로 얘기하시면 스님은 나오실 텐데 왜 그걸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현 스님이 이게 막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죄 안 진 사람이니까 걱정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어쩌라고 그래? 이렇게 자기 감옥살이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죄인이 잡혀와서 감옥 살 것 이걸 걱정하셨단 말이죠. 자, 이런 심성을 갖기가 요즘 그렇게 쉬울까? 이게 전부 이게 또 한 큰 스님을 얼른 생각해 봅니다. 청담 스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담 큰 스님이신데 청담 스님과 조계사에서 한 겨울에 눈이 이렇게 마당에 가득 채워졌는데 그때게 태고종과 조계종이 분쟁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쫓아가서 쫓아내고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됩니다. 청담 스님 앞에 하니까 청담 스님께서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타협을 해야 돼요. 말을 듣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가서 쫓아내고 뺏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서 쫓아내자고 한 스님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조계사를 아무리 타협을 해도 타협을 안 해주니까 한 300명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이 조계사에 같이 살자고 조계사로 갔어. 조계사로 가니까 그 많은 스님들이 오니까 전부 도망을 갔다가 밤중에 잠자고 있는데 어디서 깡패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몽둥이로 죽도록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 스님들이. 근데 그런 이게 전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타협이 안 됩니다. 우리가 쫓아내고 뺏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청담 스님 말씀이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타협을 해야 돼요. 하다 안 되니까 젊은 스님 하나가 청담 스님을 조계사 법당에서 집어 던져버렸어. 마당으로. 딱 던져버리니까 청담 스님은 그때 조계종 종무원장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스님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나서 네가 감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대중 앞에서 청담 스님께서 뿔떡 일어나 가지고 집어 던진 스님을 가서 탁 장삼을 잡고서 스님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 청담 스님한테 자기 아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상이 전혀 없어요. 자기 한마디에 그렇게 스님 화난 것이 그냥 죄송해서 스님 정말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본 스님들이 전부가 청담 스님한테 무릎 딱 꿇었어요. 스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스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우리 안 하고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전부 무릎 딱 꿇고 승복을 하고 그 뒤로 청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전체 스님들이 다 따라가고 저렇게 해라 다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청담 스님이 조계종 정화를 완성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 지도자 한 분이 뛰어난 지도자가 한 분 나오는 것도 심성이 이렇게 해서 지도자가 돼야 옳은 지도자단 말이죠. 옳은 지도자. 그러려면 지금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심성을 가진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이럴 적에 그와 같은 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학문을 익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재주를 익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성을 가라앉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심성 가라앉히는 훈련, 그것은 명상입니다. 명상,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지혜가 열리고, 이게 지혜가 열리니까 세상에 상황이 딱 생기면은 상황에 맞게 마음이 쓰여지고,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모여서 사는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지금 명상 포럼이 오늘 열려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마음을 한번 이게 발심을 한번 더 해볼 것은, 제가 참선을 처음에 지도를 해보니까 별 방법을 해도 선방에서 참선을 했던 방법들이 첫째 무조건 하고 이먹고요. 선방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그러다가 또 조금 더 사량을 하게 만들면은 이 몸은 어디서 와서 이 몸은 어디로 가는가, 이걸 가지고 신도들에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궁금하지가 않는데, 그걸 궁금하라고 하니까 참선이 될 리가 없지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 애들을 모아놓고 애기들한테 이 몸이 어디서 와서 이 몸이 어디로 가는가, 이걸 하라고 하면 이 애들이 다 자죠. 다 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도심지니까, 제가 있던 개포동이라는 데가 도심지니까 선방이라고 이렇게 앉혀놓고 있으면 아래에서 막 싸움이 나가지고 막 시끄럽고, 지금은 그렇게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이 없대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 30년 전에. 그러면은 막 참선 못해요, 시끄러워서. 그럼 이제 참선 못하겠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을 했어요. 자, 밖에 시끄러울수록 시끄러운 거 안 듣는 것 훈련해라. 앉아서 그 소리 안 들리도록 한번 앉아봐라. 안 들리도록 앉아봐라. 참선을 좀 오래 한 사람하고 새로 한 사람이 또 들어와서 지금 참관을 합니다. 그러면 오래 한 사람들은 차분하게 앉아서 숨소리도 안 나죠. 그런데 새로 온 사람이 또 끼어놓으면은 색색거리는 숨소리 다 나죠. 침 생기는 소리 다 나죠. 옆에 사람이 이게 견딜 방법이 없어요. 옆에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이게 같이 안 앉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오래 했다고 자꾸 차별한다고 그러는데, 차별하고 싶어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못 견뎌서 차별하는 거예요. 못 견뎌서. 그럴 때에 그 사람들에게 그 침 넘어가는 소리, 옆에 사람 움직이는 소리, 이 소리 안 듣는 것을 한번 집중을 해봐라. 안 들리게끔 집중해봐라. 그 나중에 보니까 안 들려요. 다 그냥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방법을 제가 돌렸던 것은, 옛날에 절에서 산중에 살 적에 큰 방에서 한 30명씩 삽니다. 살면은 스님 한 분이 열심히, 스님들은 전부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한 스님이 그냥 뽀시락거려 쌓고 일어났다 앉았다 문 열고 나갔다 들어왔다, 공부 안 되는 사람은 안절부절이에요. 그냥 안절부절, 또 뽀시락거리고. 그러니까는 참다 못한 스님이, 스님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이러니까, 아이 내사 뭐 하건 말건 스님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간섭해요? 이래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크게 났습니다. 이제 크게 딱 났는데, 제가 참 우리 노장님 단어 스님 참 대단하게, 정말로 대단하신 것이, 이제 이게 싸움이 나니까 이제 대중 공사까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딱 단어 스님이 아시고는 오시락거리거나 말거나 들락거리거나 말거나, 공부하는 사람이 지가 공부하면 되지, 그거 뽀시락거린다고 공부 못하고 들락거린다고 공부 못하면 네 언제 공부할래? 그래가지고
벌을 주는데 누굴 주냐? 뽀시락거리는 사람을 벌을 준 게 아니라 그랬다고 시비를 건 이 스님을 108배 참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게 너무 그게 깊은 감명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뽀시락거린 것 안 듣기 훈련 시켰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누구하고도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리가 없어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거 참선하는 거 이거 새로 요즘 사람들에게 맞게 방향을 이렇게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들이 한돈 몇십 가지 됩니다. 가지고 시선 집중하는 방법, 귀 집중하는 방법, 모든 것을 한 군데에 완전히 모집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거기서 안 깨나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이런 훈련 방법, 이런 것들을 시키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대로 공부가 엄청나게 향상이 돼버려요. 예, 그거는 이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말로 할 수가 없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것은 한 해는 17명 고등학생 고3 아이들을 참선을 집중으로 시켰는데 얘들이 13명이 서울대학을 가고 나머지 4명은 전부 그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다 갔어요. 한 사람도 탈락자가 없이. 1년이니까 1년만 참선을 열중히 하면은 자기 완전히 의식 바꿔놔 버립니다. 의식이 바꿔져요. 근데 그거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요즘 말로 수능 80점 맞은 아이가 있었어요. 수능 80점 맞은 아이가 이제 여기 오면은 이렇게 애들 이렇게 공부 잘 한다고 이제 동네 소문이 나니까 엄마가 얘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스님하고 인사를 하려 하니까 이 아이가 체격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체격이 큰 아이가 엄마를 딱 째려보면서 내가 왜 이따인 데로 와야 돼? 아유, 내가 여기 앉았는데 내가 왜 이따인 데로 와야 되냐고 엄마를 그렇게 나무래놓으니까 엄마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자네도 내가 자네가 처음이고 자네 엄마도 내가 처음인데 자네 엄마 자네 처음 보는 나한테 자네 엄마한테 그렇게 해서 쓰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못된 놈도 말이 맞으면은 꼼짝을 못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애가 수능 80점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 이 애가 고로 할 줄 아니까 지금 엄마를 왜 이런 데로 왔냐고 화가 잔뜩 나 있던 거예요. 80점 맞으면은 어째서 그 걱정이십니까? 대학을 못 가지 않느냐고. 가만히 있어. 엄마가 지금 대학 못 갈까 걱정하는데 자네 대학 가고 싶어 그랬더니 이 얘가 다행히 가고는 싶지요 이러더라고. 가고는 싶대요. 그러면 내가 대학을 보내줄 텐데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내가 80점 맞아서 지 공부 못한지 지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대학 간다고 하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요? 픽 웃어. 내가 내 머리 내가 아는데 니까지 어떻게 나를 대학을 보낸단 말이냐 이렇게. 네가 그렇게 픽 웃는 거 보니까 절대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모양인데 내가 절대 너를 꼭 대학을 보내줄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 대신에 21일 기간이다. 21일간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21일간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시선 집중하는 것을 훈련을 시켰어요. 옆에서 누가 불러도 귀는 안 들리고 집중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이 딱 되면은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사람은 한 군데 집중하면은 변화가 옵니다. 21일 전에 얘가 발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발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때문에 제가 1년 가까이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있는 선원 우층에가 독서실인데요. 독서실이 1시까지예요. 새벽 1시까지인데 이놈이 온종일 독서실에 살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독서실 살고, 1시 되면은 끝나요. 끝나는데 그 시간에 나를 깨워가지고 저 독서실 공부 끝나고 갑니다. 인사를 하고 가는 바람에 그거 하지 말라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잠 못 잤지요. 잠 못 잤는데 걔가 중앙대학에 갔어요. 갔는데 얼마만큼 좋았으면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빽 뛰어와서 문을 열고서는 숨이 차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합격했다고. 완전히 집안이 아주 경사가 나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은 못할 일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디다가 먹어야 그렇게 못하는 일이 없을까? 이럴 때에 이렇게 집중하는 훈련. 그럼 집중하는 훈련은 명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집중이 명상으로 가는 길.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교재를 이렇게 만들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그러면은 참선 교재로서는 송나라 때 자각 정색 선사가 참선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좌선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딱 보면은 첫 번째가 학반야보살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학반야보살, 반야를 배우는 보살. 참선하는 사람이라고 하질 않고 참선하는 사람은 반야를 공부하는 보살이라고 이름을 썼어요. 참선을 하는 사람은, 명상을 하는 사람은 그냥 참선이 아닙니다. 지금 반야를, 지혜를 배우는 대보살입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은 그 명상에서 내가 지혜가 열리면은 내가 잘 사는 방법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사람들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건 보살일 수밖에 없어요. 이 보살도로 가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보살도로 가느냐? 참선 명상을 하는 사람이 보살도로 가는 사람이다. 이런 구절이 딱 들어있는데 여기서 정말로 큰 분심, 발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참선 명상으로 들어왔으면 이미 보살문을 여러분은 들으신 분입니다. 보살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보살은 이 세상을 위해서 모든 어려운 일은 다 해주고 나쁜 일 다 해결하고 이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보살인데, 이 보살도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명상을 하지 않고는 보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학반야보살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선 교재를 제일 먼저 그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15분 집중법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명상을 지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청소년들이 안 모이기로 유명하잖아요. 요즘 강남에 애들 참선하자 간다고 가나요? 안 와요. 전부 학원에 가 있죠. 그런데 여기 가면은 공부가 잘 된다 이러면은 애들이 오지 말라고도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명상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 이제 명상을 할 때에 저는 어린아이가 명상을 하게 되면 전제가 그 부모, 그 언니, 우애, 동생 할 것 없이 온 식구가 다 명상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제일 막내가 명상 반장이 되도록 만들어져요. 어른이 명상 반장이 되면은 야 명상하자 그러면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제일 막내가 지금부터 명상 시간입니다 이라고 딱 하면은 다 말을 들어.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집안 식구들도 명상에 전부 제일 말 안 듣는 게 누가 제일 안 듣느냐? 거사들이. 애들이 하자고 하면은 꼼짝을 못해. 그래서 제일 어린아이가 그 집안에 그 명상 반장을 어린아이를 시켜보니까 너무 잘 되더라. 이게 오늘 이 포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명상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명상 지도자 되신 분도 다 모두 이렇게 오셔서 앉아 계시거든요. 그럼 명상 지도자분들은 지도자대로 한 번 더 명상을 분심을 하고 더 폭넓게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명상을 사회를 위한 큰 가르침을 내가 직접 하겠다 하는 이런 원을 좀 지도자들은 가지시고, 안 그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명상을 부지런히 해서 우리 집안 업을 바꾸고 우리 집안 운명을 바꾸는 이것을 명상으로 삼자, 이런 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를 이렇게 주도해서 이렇게 주최하고 계시는 각산 스님의 노력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정말로 그 뜻 크게 다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